이게 저와의 첫 만남이에요. 고객님이 이제 천안이신데 저희 정비소를 꼭 맡기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문자로 시작됐는데요. 그럼 한번 저희가 차량이 입고가 됐으니까 한번 직접 차로 이동해서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엠비모스 동네 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S클래스를 또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 앞에 서 있는데요. 근데 맨 처음에 입고되었던 거는 차선 이탈 어시스트 문제로 이게 입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고장 코드를 봤을 땐 뒤에 레이더 센서가 문제가 있다고 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보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해봤더니 제가 현재까지 운행한 상태로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범퍼 개조하면서 범퍼의 불량으로 좀 판단을 좀 내렸어요. 제가 구형을 사서 신형으로 개조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클래스는 범퍼가 싼 제품을 쓰게 되면 통신 자체를 못해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웬만하면은 그거 잘 고려해서 쓰시고, 아마 S클래스를 만져보신 분이라면 다 알 거예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망 있는 부분이 약간 스포티하면서도 그 신형 개조를 좀 깔끔하게 했어요. 외관을 봤을 때 세트 같은데 벌써 저걸 간다고? 저희 이제 편집자 위에다 키로수를 좀 적어주는 편이거든요. 그 키로수를 비교해 보시면 내구성이 이 정도면 수명이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작업할 내용은 제가 차량을 좀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현재 이제 저희가 작업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은 빨갛게 뭐 액체 같은 게 흐르죠. 이게 뭐냐면 부동액이에요, 부동액. 이쪽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누유 부위가 어디서 누유가 되냐면 히터 밸브라는 데에서 좀 누유가 좀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알기로 키로수가 한 9만원인가? 그러면은 아마 이쯤에서 누유는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히터 밸브도 저희가 일단 주문을 좀 해놨고요. 이 부분은 고객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번번이 일어나는 고장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S클래스 쇼바, 에어쇼바 터지면 상관이 없는데, 터지면 교환하는 금액이 안 아깝잖아요. 근데 소음 때문에 갈아야 돼요. AMG하고 얘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쇼바 금액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요. AMG 같은 경우에 쇼바 하나에 한 250만원 정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비스테인 제품으로 해서 140만원, 150만원대 이게 구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입차에서 이제 이 스트라담이라는 거를 교환을 하지, 요즘 에쿠스, EQ나 제네시스에는 얘가 들어가요. 근데 그 전 모델들은 아예 들어가는 모델이 아예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쇼바도 교환이 진행이 될 건데, 이 쇼바 같은 경우는 터져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소음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터져버렸으면 돈이 안 아까운데 역시나 소음 때문에 교환.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대부분의 하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수리하고 결국에는 오세요. 근데 결국에 저희한테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해보면 다 쇼바 문제, 대부분. 그만큼 쇼바가 되게 약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업을 하는 내내 보면. 자, 이게 본네트를 쫙 벌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오늘 보면은 냉각수 센다고 했잖아요. 봐봐, 냉각수가 부족하잖아. 여기까지 있어야지,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줄어드는 거지, 계속 조금씩. 냉각수통이 여기 또 있거든. 얘는 근데 이제 터보 라인 쪽으로만 돌아가는 애라서 굳이 저쪽에 샌다고 해서 얘가 여기 새진 않을 거야. 지금 현재 이게 탈관 로우암이에요. 로우암인데 얘가 지금 현재 부싱은 살아 있어요. 하지만 이 볼은 놀아요. 이렇게 떡떡떡 안에서 딱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놀아요. 신품을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신품인데요. 신품 같은 경우는 아예 유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귀떡을 넣으면, 얘 같은 경우는 찌그덕찌그덕 소리보다는 약간 턱턱 도덕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이제 소음을 느끼셨던 게 이 부분하고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이 녀석 때문에 아마 소음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지지목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왜 설치를 했냐면,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공차 상태를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얘를 최대한 올려서 차가 내려갔을 때 그 상태로 만들어줘야 얘가 공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로우암을 장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태 보시면은 최대한 위로 올려놓고, 그래야 부싱에 손상이 덜 가고 사용감이 오래 간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부터 첫 번째 조립을 진행을 하고요. 프론트 스테빌라이저 링크라고 그러는데, 그 링크하고 바도 통째로 같이 교환하기로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 바에 부싱이 나오질 않아요, 별도로. 해외에서는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소음의 여지가 또 있고, 웬만하면 또 정품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품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좌우측 풀고요, 스테빌라이저 바까지 한번 탈거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제가 이거를 풀러야 되는데 이 볼 안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T45라는 연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거 잡아놓고 계속 막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경우 있는데, 이게 임팩으로 이렇게 푸시면 간단해요, 작업은.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운전석에 비해서 조수석이 작업 공간이 좀 안 좋아요. 이쪽 라인에 부동액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요. 보면 볼트 나오는 자리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쪽은 작업하실 때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반대쪽에 비해서 작업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자, 이게 스테빌라이저 바예요. 근데 차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방지턱이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놀아주는 애, 쿠션 잡아주는 애인데, 이 고무가 별도로 나오질 않아요. 아마 알리라는 사이트에 가면 판매는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게 신품의 바고요. 일단은 무게도 상당해요. 무거워요. 장착 진행을 할 건데, 아까는 스테빌라이저 바라 그랬죠. 바에 연결되는 골절이라고 해서 링크. 위에는 이따 좀 탈거 진행을 할 거라서 일단은 살짝 이렇게 걸어 놓기만 할게요. 현재 장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트럿 암이라고 하는 애예요. 앞전에 제가 뭐 하체 작업하면서 스트럿 암의 역할들을 좀 많이 아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의 역할은 앞에 브레이크 잡았을 때 앞으로 밀릴 때 충격, 하체 보강하기 위해서 장착된 건데, 수입차들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국산 차량들은 그렇게 흔히 이런 스트럿 암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에어쇼바를 교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어퍼암이라는 녀석을 교환을 할 건데, 에어를 주입하는 노즐 부분을 좀 풀어줘야 돼요. 10mm로 이렇게 풀어주면 쉽게 풀립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퍼암에 장착되어 있는 볼트를 좀 풀었고요. 어퍼암에 장착되는 차고 레벨 센서까지 설착을 해놓은 상태예요. 볼 타입이다 보니까 이 볼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냥 빼는 거는 이렇게 떼서 이게 소음의 주범 쇼바 탈착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크랙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쿠션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쪽 안에 부싱이 손상이 많이 되는 반면, 이 볼이 상당히 약해요. 이 볼이 나가서 교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볼만 안 나오고 이렇게 아셈블리로 이렇게 교환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장착할 때 이렇게 차고 센서가 들어가는데, 이 홈에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차고가 좌우측이 틀려지게 돼요. 설명드렸듯이 어퍼암, 로우암, 스트럿암, 쇼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탈거하면서 보니까 쇼바 안에 마운트 떡고무라고 하거든요. 그 안쪽에서 이제 흔들어도 소음이 좀 나더라고요. 하체들은 탈거하고 나서 오히려 육안으로 더 잘 보였어요. 그 유격이 있는 거. 10만 정도 내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10만 킬로까지 버텼다라는 그 부품도 대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질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일이 이렇게 이쪽으로 새거든요. 새서 머플러 부분에 보시면 오일이 묻어가지고 타고 있죠. 이게 차량을 운전하고 난 다음에 내리면 휀다 쪽에서 냄새가 좀 올라와요. 이게 머플러 바로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오일 종류잖아요. 화재 위험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 번 더 확인 체크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 헤드 카바, 그 다음에 헤드 카바 뒤쪽에 특수 툴이 들어갈 수 있게끔 플라스틱 뽕이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탈거를 해서 이렇게 밀어 껴주는 방식인데, 이 녀석들이 플라스틱인데 열이 받아버리면 이 부분들이 다 깨져요. 그만큼 잡아주는 힘이 덜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미세하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알려주고 싶었고, 지금 뭐가 묻어있죠.
이게 부동액이 흐른 건데 이게 흘러서 저희가 처음 작업할 때 봤던 로어암, 컨트롤암이라는 그 녀석에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터져버리면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운전석 쪽 로어암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누유가 되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탈거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개선점이 전혀 보이질 않네. 얘네들은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왜 되냐고 알려줘야지. 반도를 이렇게 찝어버리면은 꽉 조아주는 맛이 쉽게 없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냉각수 누설이 된다고. 이 반도 자체는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이런 식으로 누수가 되거든. 그리고 또 사가버리고, 지금 보면 여기 끝에 빨간색 흘렀던 거 개선점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드네. 우리 돈 벌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히타밸브인데 제가 앞전에 이거를 한번 수리했던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물라인 쪽에서 사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모터를 죽이는데, 얘는 아직까진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네 방식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썸머 스타트만 열리면 히타가 나오는 방식인데, 얘네들은 온도를 올리면 이게 모터가 돌아가서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을 순환할 수 있게끔 입구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 모터가 돌아가면 입구를 막았다가 풀렀다가 조금씩 온도 20도, 25도, 26도, 27도 이렇게 할 때마다 열리는 각도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작업할 때 히타밸브가 같이 하는 거고,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벤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반도는 솔직히 힘을 못 받아요. 근데 저희도 바꿔드리고 싶은데 이거 빼다가 괜히 찢어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또 손해가 되니까 그냥 장착을 해드리는데, 벤츠가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요즘에 보니까 호스들이 좀 약해요, 상당히. 자, 히타밸브하고 이제 커넥터 부분하고 같이 한번 정착을 한번 해볼게요. 물건이 도착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히타밸브에서 나오는 이제 커넥터까지 같이 교환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리에 안 부딪혀야 돼요. 유리에 부딪히면 유리가 그냥 깨져버리기 때문에 유리 하나에 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작업은 이제 고객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부탁드렸던 부분인데요. 냉각수 세면서 같이 보여드렸던 엔진 오일 누유되는 거 보셨죠? 다행히도 카바 쪽에서 누유가 진행이 돼서 그냥 카바를 탈거한 후에 클리닝하고 실링 처리를 다시 한번 해서 장착을 할까 해요. 현재 캠 어저스터 쪽 탈거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부착 부위에 대부분의 실링 처리로 작업을 진행을 해요. 저희가 휘발유 라인을 풀었잖아요. 휘발유 냄새가 탁 싸요. 고객님이 어떤 성격인지 딱 바로 티가 나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유를 주유를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랑은 냄새가 확실히 틀려요. 냄새가 확 싸요. 고급유를 정확하게 주유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탈거한 헤드 카바인데, 제가 그 누누이 말했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실링 처리로 진행이 돼 있어요. 가스켓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종에 비해서 누유되는 그런 상황이 확실하게 덜해요. 이거 보시면 엄청 얇게 도포됐죠. 근데 이 부분에 약간 미스하게 들어가서 센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에 좀 샜거든요. 실링 다시 처리해가지고 원래대로 오늘 장착해 보겠습니다. So hold me close, now baby, I do what I'm told, still learning, to take my chances, to take my time, to keep on dancing, to walk that line, yeah, you got me shifting, the paradigm, no longer wishing, you're my lucky strike, love the way you ride, look into my eyes, say you're ready to go, $1 million life.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로커암 실린더 헤드 커버를 탈착을 해서 세척한 후에 이렇게 저희가 실링 처리해서 지금 현재 원위치로 돌려놓고 탈거했던 인젝터를 원위치로 돌리는데 배선이 이제 널널하게 나오질 않아요. 최대한 저희가 유두리 있게 작업했는데 또 저희가 편집자가 또 옆에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같이 잡아줬어요. 혼자 하기는 좀 빡세요, 이 부분이. 고객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주유할 때 튕기는 거 이것도 좀 수리 좀 해달라. 증발가스 시스템 쪽에 연결되어 있는 캐니스터라고 하는 앤데요, 얘가 주유할 때 튕김의 증상의 원인이에요. 얘가 이제 증발가스 안에 꽉 차 있는 가스를 포집을 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활성탄이라는 게 들어가요. 활성탄에서 한계가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 역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주유를 하다가 탕 튕기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 영상에 뭐라고 댓글이 올라왔냐면 청소도 되고 재생이 된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1차 업체들에서 재생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탈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감지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와요, 쉽게. 이 망을 청소하고 이 안에를 청소를 합니다. 이게 청소한다고 해서 여기까지가 되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하시냐, 업체들에서 이 반을 쪼개요. 안에 있는 활성탄도 연탄식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정상적인 정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재생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해서 하루만 써도 재생이 될 수 있는 게 부품이에요. 재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품보다는 약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재생품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배출가스나 이런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생이 아닌 교체를 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누가 이제 재생을 못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객님은 또 돈을 지불하고 또 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신품으로 교환하라고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캐니스터의 위치는 주유구 라인 쪽에 장착이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가스를 포집을 하려면은 탱크와 가까운 곳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으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조수석, 리어, 펜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탈거를 해볼 건데, 이 녀석이 이제 캐니스터예요. 탈거를 해서 저쪽을 열었을 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꾸 튕긴다고 하니까. 기존 장착되어 있던 캐니스터인데요. 제가 한번 이쪽을 탈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꽉 막혀 있어요. 그 포진망 쪽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는. 근데 지금 안쪽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안에 보이실까요? 안에 망이 그 입자 이런 까만 가루로 인해서 막혀 있죠. 이 부분을 청소를 하면 당분간은 잘 들어갑니다. 일반 정비업소에서 이걸 청소해주고 얼마를 받겠습니까? 이거를 해주고 10만 원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5번을 해주면 이 차량의 부품값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교환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속 편하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계열이 좀 들어있는데, 저희는 이제 9단 미션 무색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 고객님이 주행할 때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퉁퉁 한번 시킨대요. 실적으로 보면은 미션 오일이 그렇게 완전 들어오는 색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거 블루예요. 색깔이 블루 색깔인데 얘는 두 가지 나옵니다. 무색하고 블루. 색상을 집어넣는 거는 자기만의 계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상을 집어넣는 거고, 전륜 7단, 후진 2단이에요 계기판상에는 7단으로 아마 표시가 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후진을 2단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시는데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 오일을 좀 배출을 해놓고 미션 오일 탈거한 후에 필터까지 같이 교환을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W222S500 모델 포매틱이죠. 이 모델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어시스트 플러스는 저희가 영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걸려요. 범버를 탈부착 몇 번씩 해야 되고 레이더 센서까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잡았는지만 나중에 저희가 마무리할 때 추가적으로 영상을 남겨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체 소음, 에어 쇼바 컴프레셔가 자주 주기적으로 돈다. 그 다음에 소음까지 났었어요. 쇼바에서, 마운트 쪽에서 방해성 넘을 때. 그래서 쇼바 갈았고요. 세 번째, 고객님께서 먼저 교환을 해달라고 해서 면습기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교환했고, 주유할 때 튕기는 현상, 그리고 냉각수 누수되는 거 추가적으로 히터 밸브하고 히터 밸브에서 엔진 쪽으로 가는 커넥터까지 이렇게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 덕트 부분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이제 교환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작업은 상당히 길었어요. 시간은 한 4일 걸렸지 우리? 그지? 4, 5일 걸린 것 같아요. 작업을 꼼꼼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어시스트 플러스만 좀 추가적으로 수리해서 나중에 천지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수리했다라는 것만 좀 마지막에 포인트를 좀 드릴게요. 작업을 차선 이탈 쪽까지 다 수리를 마무리를 졌어요. 어차피 고객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아마 거의 댓글 달아줄 거예요. 정확하게 잡아줬다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시운전을 하는데 하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수리를 해서 타봤더니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고요. 내려가기 전에 이제 주유 좀 진행을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출고 대기를 좀 시키려고. 주유하는 이유는 또 하나, 주유구 튕기는 거 수리했잖아요. 정확하게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주유 시원시원하게 쭉쭉 들어간다. 쭉쭉 들어가. 안 튕기죠, 주유구? 이 정도면 막 주유 기름 넣을 때 탕탕탕 튕겨야 되는데 튕김이 전혀 없어요. 합격! 자, W222 모델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입고가 되고 있죠. 또 저희가 많이 만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멀리 또 천안에서 이렇게 방문도 주셨는데 저희가 고객님이 원했던 모든 부분들을 수리를 정확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 차량을 세차를 좀 진행을 해주고 싶은데 랩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차를 하기 좀 그래서 세차는 안 하고 가실 때 이제 기름 만땅 먼 거리 또 찾으러 오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저희가 W222 모델이 뿐만이 아니라 벤츠 모든 차종 재밌게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볼까 해요. 저희 영상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일반 소비자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